네,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어질 듯 말 듯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른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윤강현 전 주이란 대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기한을 내일에서 모레로 은근슬쩍 연장을 하더니 지금 내일 2차 협상이 열릴 거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양측 대표단은 모두 출발은 안 한 것 같은데 2차 협상 열리긴 열릴까요? 열릴 걸로 지금 대부분 다 관측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렇다면 대사님께서도 지금 이 기간에서 좀 열릴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십니까?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열릴 걸로 저는 전망을 하고요. 그렇게 또 바라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양측이 둘 다 지금 협상을 안 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기에는 상황이 너무 이 압박감이 심하기 때문에 양측이 모두 다 협상에 대한 그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해지는 것은 이제 보도의 내용이 있지 사실 이란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잖아요. 지금 이란에서는 왜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진 않고 있을까요? 이러한 내부적인 상황이 조금 이제 최근에 보도된 것처럼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약간의 서로 간에 이제 불협화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마지막까지 이제 좀 메시지를 갖다 관리를 하는 걸로 보는데 사실 보면은 그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는 이슬라마바드라는 것이 이제 이란이랑 그 파키스탄이 접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이제 대표단을 갖다가 이제 떠나보내면은 순식간에 가고서 현지에 도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건 마지막까지 메시지 관리를 하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미국에서 파키스탄은 오래 걸리지만 워낙 이란에서 파키스탄은 가깝기 맞습니다. 때문에 끝까지 기싸움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주신 건데요. 그런데 이란의 공식 입장은 안 나오는데 모스타바가 2차 협상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모스타바의 상황이 이런 협상 승인하고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전국을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세요? 일단 맥면 그대로 좀 믿어주시고요. 다만 국제적인 이제 커멘테이터들이랑 이제 분석가들이 다 같이 지금 관심을 갖고 그 모니터하고 하고 있는 것이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3대 이제 최고 지도자로 선임된 이후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발신했는데 한 번도 육성이라든가 실물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모스타바의 실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 이란 측에서 발표가 모스타바가 승인을 해갖고서 협상단이 갈 거다 했으면 일단 그것까지는 그냥 액면 그대로 믿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란이 좀 협상에 응하는 움직임이 이렇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지금 역봉쇄는 풀리지 않았잖아요. 이란이 이제 선제 조건으로 제시한 게 레바논 휴전 멈춰야 되고 역봉쇄 풀어달라, 제재도 풀어달라였는데 이것들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좀 응하긴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유는 좀 있을까요? 사실은 그 휴전이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이 합의가 되고 나서 미국이 이제 역봉쇄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그 해상 봉쇄라는 것은 그 대표적인 그 적대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휴전의 취지와는 좀 어긋나는 일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협상에 다시 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란 측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객관적인 그 분석가들도 과연 이 해상 봉쇄가 얼마나 효과를 있고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앵커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이 미국과 이란이 교전을 시작하고 나서 교전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에너지 시장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 달간 이란산 원유에 대해서 제재를 풀어줬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갑자기 확 올라가니까 이란산 원유가 그 국제 에너지 시장에 이제 수급이 안 들어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압박을 주기 때문에 교전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간 예외를 줬거든요. 근데 해상 봉쇄라 하면 이란에서 나오는 선박, 들어가는 선박 모두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교육품에 대해서 이제 해상 봉쇄를 한다는 건데 그것은 결국은 이란산 원유가 국제 에너지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효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이 아픔은 여기서 오는 고통은 이란뿐만 아니라 미국도 고통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시간이 해상 봉쇄가 오래 갔을 때 이 해상 봉쇄가 얼마만큼 지속 가능하고 과연 이란한테 더 아픈 건지 이 에너지 시장에서 압박을 받는 측에서 더 아픈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란이 지금 미국의 제재를 가장 세게 받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보면은 북한과 이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북한과 이란의 제재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이 이란은 지형적으로
지형적으로 7개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바다를 포함하면은 13개 국가와 이 교역로가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데 해상 봉쇄는 이 바다를 통한 교역을 완전 차단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 국가와 국경을 연하고 있기 때문에 밀수출이 네. 굉장히 자유로워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통해서 그런 와중에 농산물이라든가 에너지를 갖다가 굉장히 풍부하게 생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이란에 대한 그 미국의 굉장히 강한 강도의 제재가 그간에 그렇게 물론 굉장한 압박을 준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지금까지 버텨온 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상 봉쇄를 지금 했다고 해서 며칠 상관으로 다 가령 휴전 기간 뭐 1, 2주를 갖다 해상 봉쇄를 더한다고 해서 그렇게 세게 예. 미란이 없던 고통을 느낄 것인가 그거는 그렇게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시간이 꼭 상대방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협상에는 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거죠. 예. 워낙 이란 내에 자원도 풍부하고 지형상 밀수출도 가능해서 그동안 버텨왔다라는 이런 분석을 주셨는데 이 종전 협상을 앞두고 이란 국민의 여론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반미 시위, 전쟁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진짜 내부의 목소리는 어떤지 혹시 들으신 게 있는지요? 이란이 이제 바깥에서 볼 때는 하나의 체제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안에 보수파와 개혁파가 아주 치열하게 싸움하는 상당히 민주적인 요소들이 이제 많은 상황인데 네. 그러면 이란 국민들이 과연 이번 협상을 다 지지할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을 지지할 것인가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어떨까? 지금 현재 이란 대통령께서 페제슈키안 대통령께서 이제 개혁파 대통령이신데 그 전에 계셨던 대통령께서 보수파 강경 보수파 대통령이었던 헬기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보궐선거에서 이제 선거가 됐어요. 근데 1차 선거에서 이분이 네. 이란은 결선 투표가 있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50%를 안 넘으면 결선 투표를 가는데 이분이 1차 투표에서 1등을 못 하셨어요. 근데 2차 투표로 가면서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미국과의 핵 협상을 통해서 생활고를 갖다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한 이분을 갖다 지지하는 바람에 결선 투표에서 당선이 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거는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뉴스가 되는 큰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의 상당수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좀 국가 발전에서 곤란하다. 그러니까 네. 이 협상을 통해서 이걸 타개책을 갖다 마련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지지가 있다는 걸 갖다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는 이 협상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상당한 지지가 있다라고 보셔야 저희가 됩니다. 읽을 수가 있을 것 상당한 같습니다. 지지가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기한을 이제 하루 더 늘렸고 지금 벤스 부통령이 뭐 가는 중이다, 뭐 아니다, 뭐 오락가락하는 메시지도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다 불안한 심리가 드러난 거라는 어떤 분석도 있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협상을 주도권을 흔들기 위한 전략일까요?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에서는 굉장히 좀 거친 언어를 쓰셨어요. 이것이 이제 상당히 초조함 그리고 그 미국 내에서도 존 볼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몰린 그 상황을 갖다 반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 뭐냐면은 미국이 이번에 벤스 대통령을 수석 대표로 보냈지 않습니까? 미 이란 협상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고위급을 파견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란도 이제 갈리바프 이제 국회의장이 다시 가실 거로 보는데 이란이 어쨌거나 최고 지도자가 전권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지만 갈리바프 의장은 3부 요원 중에 하나고 이란이 만약에 이 핵 협상이 타결이 됐다 하면은 그 이란 독특한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이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기대를 잡고 나왔다는 것은 이란도 상당히 진지하게 이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 양측의 이 협상에 임하는 진정성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가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보도들이 맞다면 이제 파키스탄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2차 협상이 열린다는 거고요. 그럼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후쯤이 될 텐데 그럼 2차 협상의 주요 의제는 뭐가 될까요?
지난 1차 협상 결과가 이제 나온 것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후속 협상을 하게 되는 걸 텐데 네. 그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번 전쟁 초기부터 나왔던 그 전쟁 목표가 있었어요. 핵 문제가 당연히 있었을 네. 테고 그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호르무즈 개방이라든가 그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차단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머지 것들이 논의가 됐지만 상당히 중요도는 떨어졌고 결국은 핵 문제로 좁혀졌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핵 문제도 뭐 언론에 이제 다 나와서 이제 공개됐지만 미국은 가령 20년, 예. 미라는 5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여기에 도사리고 있는 숨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핵 협상의 가장 핵심은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할 권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20년, 5년 이 숫자를 보시지 말고 네. 이걸 모라토리움을 갖다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라토리움이라는 것은 20년이라고 미국이 했을 때 20년 후에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이란의 권리를 완전히 지금처럼 100% 차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단을 하지 않고 유예를 하는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그 합의된 기간 동안에 이란은 반대급부로 핵 농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양측의 입장을 갖다 핵을 농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예한 채로다가 예. 국제사회 관심 그리고 양국의 이익을 갖다 적절하게 이렇게 블렌딩을 해갖고서 네. 유예를 갖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도 상당히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요소예요. 그 핵농축 유예 기간을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1차 협상 때 미국은 20년 이상, 이란은 5년만. 지금 이거 갖고 싸우다가 지금 최근에 나온 게 10+10이라고 해서 10년 동안은 농축을 아예 중단하고 10년은 낮은 수준의 농축만 허용한다. 지금 이게 중재국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란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미국은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분석들인데 왜냐하면 지금 바로 설명드린 그런 이유예요. 왜냐하면은 이란 측에서는 자 이제 5년 이렇게 10년 해갖고 했는데 이 10년 후에 저농축을 인정한다는 것은 개념상으로 보면 미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강하게 반발했던 이란의 핵 농축 권리를 어쨌거나 인정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개념상으로는 미국이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이란의 핵 농축 권리의 완전 박탈이라는 개념상으로 보면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협상이라는 것은 이게 일종의 아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이해가 밸런싱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했는데 개념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상으로 보면은 예. 미국이 그동안 견지해왔던 그 입장을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10이 트럼프가 계속 이제 과거에 오바마 정부 때 합의한 것을 문제 두고 그걸 이제 파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좀 진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모든 걸 갖다 오바마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있었던 것보다는 나은 결과 네. 이거 이제 집착하고 계신데 민주당 정부 때는 이게 저기 뭐 3.67%에 300kg만 해갖고서 15년에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이 패키지보다는 최소한 좋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어떻게 조합을 맞춰주느냐가 이번 퍼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후세인 오바마나 슬리피 바이든보다 내가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협상에 직접 등판하겠다 이런 가능성도 내비쳤잖아요. 파키스탄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만약 2차 협상이 정말 끝내주게 진전이 돼갖고서 멋진 결과가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뭐 본인의 성과에 대해서 과시를 하는 그런 why not? 왜 못 가겠어요? 왜 못 가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이제 트럼프가 나와서 직접 이렇게 뭔가 사인을 하는 그런 어떤 장면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걸까요? 그런데 그거는 좀 과한 기대라고 저희가 보는 것이 예. 두 번의 협상에 걸쳐 아무리 전쟁을 거치고 이런 아주 심각한 압박 속에서 이제 진행되는 협상이라 하더라도 네. 두 번 만에 이렇게 복잡한 협상의 매트릭스가 완전히 해결될까라고 보는 것은 조금 순진한 생각이죠. 예. 그렇게 쉽게 될 거면 지난 몇 년간은 왜 그렇게 고생을 했을 거며
제가 있었을 때도 제가 이란 대사에 있을 때도 바이든 정부 때도 한 2번 정도 타결이 될 뻔했거든요. 네.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왜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요한 모멘텀이 네. 축적이 된다고 하면은 그게 향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는 이제 정말 휴전을 연장 안 하겠다고 하시면 그거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네. 이게 신뢰가 쭉 구축이 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가서 좋은 결과를 탄생하는 거지 한 번, 2번에 완전히 사인이 되기는 어려운 협상 구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쉬운 일이면 왜 진작되지 왜안 않았겠냐. 됐겠어요, 왜. 너무나 네. 공감되는 말씀인데 지금 중요한 게 또 호르무즈 해협 문제잖아요. 핵 농축 기간이야 또 숫자 싸움이라고 하고 이 해협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지금 속보를 보면 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에 대비해서 우리 선박 20여 척이 그 해협 입구까지 이동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해협 문제는 어떻게 타결될 걸로 보세요? 이게 협상이 1, 2년 전보다 더 어려워진 게 그거거든요. 그 기존에 1, 2년 전까지 협상은 정말로 깨끗하게 핵 문제에 대한 협상이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부가적인 의제가 많이 생겼어요. 예.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그냥 전쟁이 끝났다고 해갖고서 그냥 예전처럼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국제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협상이 잘 되게 되면 일단 그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잡혀 있는 2,000척 이상의 배는 우선 빨리 빼야 되니까 우리 네. 선박들도 그거에 그리고 또 우리도 이미 특사를 이제 이란 현지에 보내갖고서 이 네. 선박들 갖다 이제 빼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란과 충분한 대화가 있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네. 만약에 그런 긍정적인 시기가 온다면 빨리 이제 우리 선박 26척도 근데 26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 선박의 앞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그 통항이 훨씬 중요한 게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은 하루에 저희가 쭉 모니터를 하면 하루에 평균 20에서 25척의 우리 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26척을 빼오는 것이 물론 지금 현재로는 중요하죠. 그러나 매일 20에서 25척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의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뒤에 남아있다 할 수 있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전한 항행,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통제 하에서 호르무즈를 관리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이 통제권이라는 것을 두고서 미국과 함께 좀 어떤 이야기를 좀 오갈지 예측되는 게 있으십니까? 이 문제에서도 중간에 이제 전쟁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따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프랑스와 독일 같이 해갖고서 이제 거기 협상에 참여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들이 이 국제 수역에서 통행의 자유에서 굉장히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나라가 이렇게 짬짬이로 해서 결정할 건 아니고 예. 그리고 해양법 모든 국가가 합의한 해양법 그 조약 상으로도 지금 이런 통제권을 갖다가 행사하는 것은 지금 불법이거든요. 국제법으로. 국제법으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신 보도대로 핵 농축 금지나 이제 해협에 대한 논의 2차 협상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에 열린다면 지금 또 궁금한 것이 벤스 부통령의 1차 협상 잘 안 된 이유 중 하나가 지금 미국 협상단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허락받으면 되는데 지금 이란 대표단은 직접 가서 모스타바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내일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전화가 안 되니까. 그거는 이렇게 모든 협상에서는 말이죠. 이제 협상 대표단들이 협상이 임할 때 본국 정부로부터 소위 말하는 훈령이라는 걸 받아와요. 네. 자, 요까지 해갖고서 뭐 이란이 아니야. 요까지 받으면 되고 안 받아. 요 갖고 오는데 그마저도 협상을 하다 보면 협상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에 잠정적으로 타결하고 가서 본국에 가서 최종 확정을 받는 그런 프로세스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이란이 협상 결과를 갖고 본국에 가서 다시 컨펌을 받아야 되는 그건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벤스 대통령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도 본인들 시스템에 가서 분명히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고 그게 국제 관례 협상 관례상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는 와중에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잘 윤관현 돼야죠. 전 주일한 대사 함께했습니다.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